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8월 5일 목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어젯밤 뉴욕 시장은 하락 혼조로 마감을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시장은 어제의 분위기를 여세를 몰아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였고요. 이제 거기에는 외국인들이 오늘 되게 순매수와 순매도를 계속해서 장시간 내내 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결국 끝에는 720억 정도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순매수한 거로 나타났지만 중간에는 또 순매도로 나타나기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하루 종일 그 선상을 오르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코스피가 좀 강한 모습을 오늘 못 보였다. 그래서 코스피는 어제보다 포인트로 4.25포인트, 퍼센테이지는 0.13%. 그러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게 큰 폭의 적어도 플러스 마이너스 1%를 오가는 그런 큰 폭의 움직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정체되고, 그랬다가 또 다시 큰 진폭으로 움직이고, 이런 거를 이제 반복해 가는 거예요. 그게 아직도 계속된다. 이렇게 보여주면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기관 투자가들은 오늘 이제 코스피에서 지속적으로 매수에 나섰습니다. 주로 이제 전기전자, 의약 관련, 코로나 관련 이런 것들을 주로 매수를 했고, 개인들은 오늘도 코스피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순매도 쪽에 섰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계속해서,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볼륨이나 이런 면에서 좀 소강 상태지만, 어쨌든 간 그 흐름 자체는 개인들은 좀 파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게 외국인 혼자 순매수에 나섰어요. 아주 처음부터. 그래서 순매수에 나섰고, 역시 이제 대상은 IT 관련 이제 소재 부품 쪽이나 제약 쪽, 이런 쪽을 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오후 들면서 기관 투자가도 코스닥에서 마이너스에서 순매수로 전환이 됐어요. 그러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 어제보다 1.11%가 상승하는 아주 비교적 큰 폭의 11.61포인트가 상승하는 퍼센테이지는 1%가 넘는 그런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재미난 거는 개인이 코스피, 코스닥 다 매도 쪽에 섰고, 또 선물에서는 외국인들은 한 1,500억 이상 매도를 했고, 기관도 3,500억 이상 매도를 했는데 개인들이 4,800억이 넘게 순매수를 했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 개인은 현물에서는 팔고, 그러니까 이익 시연을 했다고 봐야죠. 그리고 선물은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다. 이렇게 이제 시장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문제는 코로나가 돼버렸어요. 코로나 백신 관련된 것들이 오늘 이제 강세를 띄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백신 관련돼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K 글로벌 백신 허브 비전 및 전략 보고 대회 이거를 주제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백신 관련주가, 그래서 이제 우리도 백신을 이제 독자 개발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지만 백신을 개발하려면 보통 돈 드는 게 아닌데, 다 우리가 미루어 짐작컨대 우리가 백신을 만들었다. 그래서 3상 끝났다. 이래도 외국, 특히 이제 FDA나 이런 데서 덜컥, 그래, 이제 이거 사용 승인 이렇게 안 해주거든요. 그렇게 되면, 백신의 사용이 굉장히 제한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개발사로는 상당히 많은 자금적 부담을 받게 되죠. 아마 그래서 이제 지금 이 K 글로벌 백신 허브와 비전 및 전략 보고 대회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정부도 이런 회사에 좀 지원을 그렇다면 해주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기대를 오늘 갖게 해서 그런 이제 관련 쪽들이 오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여러분 아시지만 전파 속도가 변이가 나오면서 굉장히 빨라지잖아요. 진짜 어떻게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이제 전파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치사율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이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독감 예방주사, 독감 백신 맞잖아요. 우리 이제 뭐 가을 되면 작년에 저도 뭐 65세 이상 그냥 맞춰준다 그래서 공짜로 맞았는데 이제 해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들게 해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백신을 갖고 있는 것도 뭐 괜찮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쪽에 올랐고 또 이제 제가 브런치 카페에서 말씀드렸던 메타버스가 오늘 또 그 대성 창투에서 메타버스에 관련된 그런 펀드 투자 조합을 결성한다. 그래서 150억 규모의 펀드를 결성한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들이 또 움직였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알지만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지만 메타버스는 확실히 미래지향적이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섹터는 맞아요. 이게 어떻게 될지. 근데 아직 그쪽이 정리가 좀 안 됐다는 거.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메타버스 관련된 거를 종목을 고르실 때는 가능하면 대기업 관련돼 있는 거를 고르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지금은 잘 모르지만 이게 돈이 된다 이러면 대기업이 나서죠. 항상 그렇지만 그래서 지금은 뭐 너무 광범위하게 메타버스에 관련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그 정확하게 뽑아내기가 어려운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미래지향적인 그런 섹터인 건 분명하니 그런 이제 대기업 관련돼 있는 것 중에서 그래도 메타버스도 조금은 신경 써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브런치 카페에서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에 관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직 뭐 정리가 안 돼서 주가 변동성도 크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어제 이제 삼성전자가 그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에 들어갔다. 은행들 몇 개 하고 거기에 이제 뒤이어서 오늘은 이제 CJ도 K 메타버스 그 얼라이언스에 합류됐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그쪽이 또 오늘 불을 댕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기업 중에서 네이버가 오늘 2.19% 올랐어요. 그거는 네이버 자회사가 미국에 있는 블록체인 그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를 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좀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고 카카오는 500원 떨어지고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2차전지 관련도 상당히 오늘 부분적으로 움직였는데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SK 이노베이션은 이 물적 분할 문제가 어떻게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뭐 굳이 노이즈 있는 거. 근데 오늘 이제 삼성 SDI는 26,000원 올랐어요. 어제는 좀 못 LG화학은 1,000원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그리고 뭐 관련되는 소재 쪽이나 이런 것들도 오늘 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이죠. 오늘 제가 낮에 김작가 TV에 가서 녹화를 하고 왔어요. 한 1시간 40분 녹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아마 주말 내내 금토일이 될 때 연속해서 이렇게 게시되지 않을까 김작가 TV에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우리 백만개미에서 많이 못 드렸던 얘기들 그런 거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많은 시청 좀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브런치 카페는 반도체 얘기를 어제 이제 그래서 삼성전자 그렇게 갑자기 이제 튀어오르고 외국인들 사고 이래서 반도체를 좀 얘기해 볼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반도체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반도체 좀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반도체를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이게 반도체, 뭐 삼성전자 반도체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트를 내도 읽어도 여러분들이 그게 이해되지 않으면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뭐 반도체 산업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번 브런치 카페에서는 토요일 날
그 용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낸드 플래시가 뭔지, 또 D램이 뭐고, 비메모리 반도체는 뭐고, 메모리 반도체는 또 뭔가, 그 다음에 파운드린 또 뭔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리고 또 EUV 공정은 도대체 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뭔지를 알아야, 그래야 그런 리포트가 나오면 아 이게 무슨 소리고 이게 어떤 거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간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무슨 얘기 나오면 뭐가 뭔지 잘 모르시는, 그러면은 그런 많은 좋은 그 애널리스트 리포트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소화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보니까 뭐 그런 이제 업황이나 이런 거는 설명해 놓은 데가 많은데 이런 기본적인 거는 설명해 놓은 데가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한 분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낸드 플래시가 뭐고 파운드리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모르세요. 주식 투자 좀 하셨는데도.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를 말끔하게 좀 해드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반도체 관련 얘기를 하면 아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판이구나. 삼성전자가 뭘 하는 있는 거구나. 반도체 산업에서.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번 브런치 카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얘기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그 시장 끝나는 말미에 어저께 이제 그렇게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갑자기 무슨 이유인지 잘 간파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주가가 막 오르고 그랬죠. 근데 이제 어제 주가가 좀 과잉해서 오른 거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는 이제 삼성전자가 오르니까 지수가 올라가니까 공매도 때리는 거 다 외국인이죠. 공매도 뭐 주로 요새 외국인들이 다 하죠. 그러니까 뭐 국내 기관도 하지만 주로 뭐 거의 다 외국인들이 합니다 요새. 근데 이 공매도 쳐놓은 것들에 대한 그 숏 커버리지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거의 이제 뭐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대형주가 움직임이 보이면서 지수가 끌어올려지면은 그 대형주에 대해서 공매도 쳐놓은 세력들이 일단 거기서 끊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끊어내지 않으면 뭐 주식시장 앞을 모르는 거니까 그렇게 됐을 때 공매도의 그 예상되는 손해액은 무한대예요. 무한대. 아시죠, 여러분? 무한대. 왜냐하면 사는 거는 산 것만큼 손해 보면 끝나잖아요. 근데 이 공매도는 이게 주가가 무한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론상 무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어제 같은 게 탁 일어나면 그런 것들이 타닥타닥 이렇게 빨리빨리 이제 숏 커버리지가 들어가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숏을 많이 쳐놓은 그런 종목들 순서대로 어제 좀 올랐어요. 갑자기 그런 것들 거기 또 들어가서 보면 막 외국인들이 산 것도 나오고 외국인들이 갑자기 이걸 왜 이렇게 많이 샀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런 맥락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빨리 알아차려야죠. 그 시장에서 그렇게 됐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도 8월은 느리게 걷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저께 일어났던 이런 이제 시장은 이게 어떤 거를 우리한테 주었냐.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뭘 인지하고 뭘 배웠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봐야죠.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뭘 배웠냐면 우리 이런 거예요. 새로운 상황. 우리가 전혀 예기치 않았던 새로운 상황이 시장에서 발생되면 그거 어떤 상황이 만약에 벌어질까라는 거를 우리가 한번 어제 테스트를 해본 거나 똑같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몇 개월 동안 완전히 곰바우짓하고 안 오르던 삼성전자가 제가 삼성전자가 월봉을 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월봉에서 10개월 이동평균하고 부딪히는 데서 리바운딩을 했어요. 뭐 기술적으로 리바운딩해서 전혀 안 될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거의 주체가 외국인들이 막 샀다. 그게 이제 좀 의아한 거죠. 왜 샀을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어떤 걸 갖다 대도 완벽하게 납득이 잘 안 가요. 그건 뭐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그 물어보시는 게 그럼 이제 삼성전자 이렇게 해서 3일 천하로 끝나는 거냐? 3일 오르고. 근데 그래도 이제 그 7만 8천 원대에서 뭐 있던 게 지금 8만 2천 원 이상으로 확 오늘 빠졌는데도 8만 2천 100원이니까
이게 한 단계 좀 테이크오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이거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뭐 비관적으로 삼성전자가 3일천하로 끝났구나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앞으로 시장이 어떤 충격에 의해서 변화될 때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가 미리 커닝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보면은 지난 8월 3일 날 외국인들이 6,260억을 순매수했고 또 8월 4일 어제는 5,284억을 순매수했고 오늘은 785억을 순매도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서부터는 그렇게 되고 반면에 이제 그 기관들은 오늘도 1,400억 이상 삼성전자를 샀어요. 기관들은.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인들은 그 매도 쪽에 있었고 오히려 개인이나 기관이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오늘 또 개인이 삼성전자는 아닌데 삼성전자는 좀 팔고 그러니까 뭐냐면 아주 오래 기다려서 지친 분들이 일단 털어낸 부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이제 뭐 이게 삼성전자는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게 파생이랑 연관이 되니까 이제 그 지금 선물 현재 물건이 현물 그 최근월이죠. 9월에 만기되는 그걸 기준으로 시작점이 6월 11일인데 6월 11일부터 이제 그 오늘까지에서의 누적을 보면은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23조 매도가 누적돼 23조를 파는 거죠. 누적 매도가.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은 9조 4천억을 팔았어요. 근데 개인이 30조를 사왔어요. 누적 매수가 30조예요. 어마어마하죠. 네, 6월 10일부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이렇게 툭툭 쳐보지만 이게 그냥 말아서 바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개인들은 이게 올라감에 따라서 야 좋다 이러는 분도 계시지만 이제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다 지쳐서 이제 여기서 털난다 이런 분도 상당히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만 갈 수는 없다. 다만 한 가지 우리는 시장이 어떤 충격으로 싹 시장에 이게 바뀌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나를 어저께 잠깐 볼 수 있었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좀 좋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뭐 굳이 이제 뭐 그 장마에 비유한다면 장마 때 계속 비가 오잖아요. 근데 이제 비가 오다가 하루 반짝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짝한다고 해서 장마 끝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근데 이제 반짝 해가 뜨고 막 이렇게 되면 우리는 뭐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장마가 끝나고 나서 이제 맑아지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를 잠깐 햇빛 쬐는 날 우리가 그거를 이제 미리 볼 수 있는 거 마치 그런 거 같은 시간이었다. 근데 이제 그 잠깐 햇빛 들었다 다시 장마지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그렇게 우리한테 한번 보여줬다는 거는 궁극적으로 이 장마도 끝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때까지 우리가 잘 참아내야 되는데 그때까지 참아낼 때 저는 느리게 걷는다. 느리게 걸으면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포트폴리오 구성이 중요하다. 어저께도 보셨지만 이렇게 계속 오늘은 이게 내일은 저게 이러면서 이제 막 움직이고 뭐 최근에 이제 코로나 변이종 때문에 이렇게 된 것들 이것도 이제 한번 보세요. 코로나 확산세가 이게 사람이 그렇습니다. 주식시장 특히 확산세가 막 치고 올라가다가 딱 꺾여서 이렇게 밑으로 커브를 잡는 순간 리오프닝 소위 말해서 보복 수비 관련주들도 엄청나게 칠 거예요. 그건 우리가 여러 번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엄청나게 튑니다. 그리고 이제 더 한 가지 이번에는 2번 백신 맞으면 치사율 낮다. 이게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제 뭐 K 그 코로나 백신 등등 해갖고 준비를 많이 하니까 제 생각에 뭐 추석 언저리 근처 되면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이 접종이 될 것 같고 이제 저희처럼 그 나이 많아서 제일 먼저 시작해서
맞으신 분들은 이제 이번 달부터 2차 접종이 들어가니까 그 2차 접종까지 하면 뭐 이제 추가로 맞는 뭐 나라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일단 그렇게 2번 맞으면 일단 그 치사율이 떨어진다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확산세가 이렇게 탁 꺾이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영국이 이제 그냥 그 락다운 풀고 막 그랬던 거에 근거는 뭐냐면 영국도 변이종이 나와서 치고 가면서 한 20일 동안 무지 빠른 속도로 확산됐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치사율이 떨어지면서 그게 이제 탁 꺾이기 시작을 하니까 물론 이제 영국은 우리보다 많이 접종을 했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상황이 굉장히 달라지고 주식시장은 그런 걸로 항상 땡겨다가 미리 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도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이 우리가 느리게 걸으면서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는 그런 시간은 아무리 빨라도 다음 주까지는 계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큰 폭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또 정지했다가 또 그런 게 계속해서 이제 반복될 것 같다. 오늘 이제 외국인들은 이제 그거를 살짝 피했었죠. 코스닥 쪽으로.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백신 관련이나 배터리 관련 이런 거에 관련된 그 중소형주들이 있으니까 그쪽을 이제 오늘 외국인들은 이제 피해서 좀 공략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시장은 누구나 다 오르고 싶어 하죠. 시장은 늘 오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말씀드렸지만 그럴싸한 이유가 없어요. 왜 올랐냐에 대한 거를 그럴싸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코로나 변이종이 확산되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FOMC 유동성 축소 얘기가 이제 더 뒤로 미뤄진 거죠. 근데 뭐 미뤄졌다 해서 우리가 영원히 해결 안 할 건 아니지만 시장은 그래요. 일단 밀어놓으면 그때까지는 일단 한숨 쉬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오늘 밤에 아마 고용 지표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뭐 이렇게 들리는 얘기, 미리 얘기하는 걸로는 썩 기대 이상 좋은 거 아니다.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럼 이제 그것도 나오면 더더욱 어떻게 해요? 테이퍼링 하기가 어려워지죠. 연준의 고민은 이제 또 깊어지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부터 조심해야 되는 게 시장이 어제나 그제 그랬던 것처럼 이유 없이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럴싸한 이유는 없지만 그냥 유동성 때문에 일로 확 쏠렸다, 일로 확 쏠렸다 이제 이렇게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커져요. 근데 뭐 그때그때마다 그럴싸한 이유를 갖다 붙이지만 이유가 설득력이 상당히 부딪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이유 없이 오를 때에 많이 조심해야 돼요. 이 이유 없이 오르는 거를 막 섣불리 성급하게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그때 성급하게 판다거나 이게 이제 제일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천천히 걸으시라. 느리게 걸으시면 그동안 못 봤던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작업을 당분간은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도 한 70% 있고 현금 30% 있다. 그러면 그냥 느리게 걸으시면 돼요. 느리게 걸으시면서 그 있는 주식의 분포를 한번 보세요. 나는 왜 이쪽은 없을까? 혹시 내 포트폴리오가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이렇게 해서 이거를 내가 포트폴리오라고 짜놓고 있는 건 아닐까? 포트폴리오는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실 필요가 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주식이 뭐 한 20%밖에 없고 나머지는 현금이다. 이제 이런 건 좀 곤란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 베스트 모델처럼 주식 70, 현금 30, 뭐 이러면은 별로 걱정하실 필요 없다. 지금은 오히려 내가 빠뜨리고 놓치고 있는 건 없나 하고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줄이고요. 내일 또 내일 금요일인데 시장 끝난 다음에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